우리 누구는 커서 뭘 할 거야, 우리 누구는 이거를 잘 할 수 있을 거야 할 때 요 기대치를 조정해 주시는 거, 자존감이 어디에 가서 세팅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이게 되게 쉬운 공식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조선미의 육아공감 조선미입니다. 엄마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 주제가 있죠. 이런 엄마, 저런 엄마, 어린애, 큰애,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부잣집, 모든 엄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의 자존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상을 하면서 진짜로 많은 엄마들을 만나는데 한 60, 70% 정도는 자존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이러는데 자존감 때문 아닐까요? 우리 애가 이러는데 자존감이 낮은 거 아닐까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자존감이 높은 애로 키울 수는 없을까요? 뉘앙스만 다르지 정말 자존감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평소에 자존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 말고 조금 알아두면 좋을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은 타고 태어나진 않아요. 타고 태어나는 건 기질이고, 태어나서 한 20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커나가는 겁니다. 쭉 커나간다는 건 여기서 좀 생겨갖고 점점 안정돼서 20대부터는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건 처음에 3 내지 5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태어나서 3 내지 5년 동안 부모가 그냥 조건 없이 수용해주고 사랑해주면 아이들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데,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엄마가 너 밥 안 먹으니까 미워, 너 뭐 하니까 미워, 이렇게 해도 아이는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아이야, 이제 이런 느낌을 갖고 살아야 나중에 이제 삶의 조건이 바뀌어도 이제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세, 좀 늦으면 5세 안에 이제 기본 틀은 이제 다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이제 쭉 가는 건데요. 이때 부모님이 해주실 거는 그냥 다 알고 계세요. 너는 사랑스러워. 뭐뭐 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의 아이니까 사랑스러워. 물론 너를 혼낼 때도 있지만 이 행동에 대해서 혼내는 거지 기본으로는 사랑이야. 사랑에 카페트를 쭉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내는 거는 자존감을 깎는 게 아니고요. 혼을 내면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자존감이 중요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어떤 행동을 보고 이거 자존감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착각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각할 수 있는 원인 3가지를 짚어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질적으로 내향적인 아이들을 외향적인 아이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외향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나가는 걸 좋아해요. 나가는 걸 좋아하고 막 이것저것 보고, 만져도 보고, 찔러도 보고, 이제 이렇게 쳐다도 보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많은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자극을 쫓아다닙니다. 저기까지 우리 애는 되게 활발해. 호기심이 많아. 근데 우리 애는 왜 이러지? 나가는 걸 싫어해. 나가면 이렇게 했다가 엄마 집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외향적인 아이와 내향적인 아이가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외향성인 아이들은 자극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라도 나가자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내향적인 아이들은 자극이 많이 들어오면 피곤합니다. 좀 안정적이고 조용한 데서 뭔가 자기만의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좋고 나쁜 게 없고 태어날 때 타고나는 기질이에요. 근데 엄마는 걱정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밖에 막 나가려 그런다, 돌아다닌다, 집에만 있으려 그런다. 이런 거는 자존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로 괜히 우리 아이 좀 자존감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향성과 외향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존감은 아닌데 자존감으로 착각할 수 있는 요인.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 어렵게 말하면 보상에 대한 의존성. 보상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관심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인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오는데 어떤 아이 둘이 탔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네 몇 층 사니? 그러니까 저희 몇 층에 살아요. 그래서 그래 집에 가는구나 했는데 두 아이가 저를 이렇게 똘망똘망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왜 했더니 그래서 어디 갔다 올까?
수학학원이에요. 막 근데 되게 귀엽기도 하고 얘네들은 굉장히 보상 의존성이 높아서 계속 제가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는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이제 뭐 제가 안녕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어디 갔다 와 하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자존감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애와 별로 그렇지 않은 애가 있다는 거죠.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아들인데 저희 아들에게 혼자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 집에서도 어떤 구석에 가서 놉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뭐해? 그러면 이렇게 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뭔가 이제 자기만의 어떤 영역에서 혼자만의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엄마랑 놀래? 그러면 꼭 그래야 돼? 라고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애하고 이제 애착 형성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반응이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한 기질적 특징이 있고 중요한 기질적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존감이 아니다. 세 번째는 경쟁심입니다. 경쟁심. 요즘 경쟁심이 높은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되게 경쟁적인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해볼래? 나 이길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애는 이미 이제 어떤 경쟁이 시작되면 엄마 꼭 해야 돼.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이 경쟁심이 강한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경쟁심 자체는 자존감하고 상관이 없는데 경쟁적인 아이는 이런 경쟁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경쟁이 얘하고 나하고 혹은 나하고 뭐하고 이렇게 서로 시합을 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기면 좋죠. 근데 항상 이길 수는 없죠. 이기면 좋았다가 지면은 낮아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들 중에는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똘똘하고 그럼 뭐든지 잘하잖아요.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누구는 정말 잘해 이러다가 이제 클수록 세상에 아무래도 난관이 많죠. 더 잘하는 애가 있고 더 복잡한 영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느 순간 확 모든 걸. 근데 이제 경쟁심이 높으니까 나는 잘할 건데 굳이 나가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모든 경쟁을 피하는 아이들을 꽤 봤어요. 경쟁심이 높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유지될 수 있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쟁의 장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이 아이들이 뭘 할 때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느냐. 이것만 하기 때문에 막 그 경쟁심에서 비롯된 막 호르몬들이 막 뿡뿡뿡뿡 나오거든요. 대회에 나간다든지 시합에 나간다든지 둘이 경쟁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 좀 큰 다음에 해야지 이 아이가 이제 이기려는 본능적인 느낌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사실 자존감은 이렇게 딱 정해진 정의가 있진 않아요.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A라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B라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다 학자마다 다른데 저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의 정의를 설명하기 좋은 것 같아요. 기대분의 성공. 내가 이만큼 성공하기를 기대했는데 실제로 성공한 그 비율. 나는 나한테 10을 기대했는데 10을 해. 난 기대만큼 됐어. 내가 5를 기대했는데 10을 했어. 그럼 엄청 기분 좋겠죠. 근데 기대가 20이야. 20인데 10을 했으면 내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똑같이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10인데 기대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기대는 누가 해요? 크면은 내가 나한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부모님들이 합니다. 우리 누구는 커서 뭘 할 거야. 우리 누구는 이거를 잘 할 수 있을 거야 할 때 이 기대치를 조정해 주시는 거. 자존감이 어디에 가서 세팅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이게 되게 쉬운 공식이잖아요. 저는 저한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하냐면 제가 오랫동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요만큼 가르치면 요만큼 되더라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힘든 일이 오면 한 7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힘으로는 50%밖에 못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기대치를 빨리빨리 잽싸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기분 나쁜 일이 덜 일어나거든요. 자존감이 아닌데 자존감처럼 느껴지는 거. 자존감을 키워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치를 조정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이번 시간에
이런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게 아이한테 정말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은 항상 좋은 부모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